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TV 그리고 가장 같은 새끼들 아스날 경기를 해보겠습니다. 덕현이랑 같이 할 거고요. 네. 지금 덕현이가 피곤합니다. 왜? 연쟁을 하고 왔으니까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어제 이상한 팀 옷을 입었네요. 예, 그렇죠. 예. 맞춰 입은 건가요? 그 이제 스포티비 캐스터 중에 김용남 캐스터 예. 아스날 되게 좋아하시는 알고 있습니다. 캐스터분인데, 예, 들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분 중계 좋아합니다. 네, 오늘 저랑 이제 같이 했거든요. 네. 아스날 중계를. 예.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주차 때문에 집에 잠깐 올라갔는데 이 옷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버린 거죠? 자기는 앞으로 이제 입을 생각이 없다. 네. 여기 한 대 쳐도 됩니까? 벗을 빠르게, 때, 아니 네. 벗을 때가 그때 있어요. 예.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기대. 이게 진짜 제가 이제 오늘 맨유 경기가 동시간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형철이가 했죠. 네, 형철이랑 이제 얘기를 좀 하면서 제발 연장 가지 말자. 그렇지. 우리는 오늘 여기를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네. 둘 중 한 명 기다려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아스날이 연장을 가더군요. 네. 근데 차라리 이렇게 질 거면 일찍 지든가. 제가 그렇게 보냈죠. 그러니까 쳐질 거면 네. 제 시간에 지든가. 왜 마지막까지 물론 뭐 가봉맨이 골을 넣을 때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 레노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아요. 레노가 지금까지 잘해주는 거. 근데 레노가 레버쿠젠 때부터 실수가 없었던 키퍼가 아니라는 점은 저희가 히든풋볼이나 이스타TV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바가 그렇죠. 있는데 네. 왜 거기서 그냥 공을 안 차냐고. 그냥 차면 되잖아. 네. 그래서 가끔 얘기하지만 그 이상한 빵 빌더 네. 뭐 그거 레노니까 이 정도에서 참겠습니다. 네. 레노 때문에 뭐 번승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굳이 제가 먼저 좀 치자면 리그에 집중해라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야 에메리 도 결승 같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유로파 결승 같죠. 그렇다고 아르테타를 뭐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나중에 진하게 욕할 새끼 한 새끼 남았어요. 그 새끼 아니면 그 새끼 아니었으면 2차전에도 1차전 때도 그거보다 더 크게 한 골은 더 넣을 수도 있었어요. 네. 뭐 누군지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좀 감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라인업부터 체크 좀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아스날은 외질이 돌아왔습니다. 네. 1차전 네. 출산으로 떠났었는데 바로 계속 출산을 한번 더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동의하시나요? 왜? 네, 일단 봅시다. 예. 일단 봅시다. 일단 좀 릴렉스 하시고. 네. 일단 뭐 포백은 원래 지금쯤 네. 나는 너네 데리고서 아침 먹으러 가려고 그랬어. 끝내고. 그렇죠. 네. 연장 근데 안 갔으면. 근데 이제 시작했어요. 네. 네. 그리고 올 때 이제 차가 굉장히 막혔어요. 출근 시간대라고. 평일이거든요. 존나 짜증나네. 화이팅. 네. 자, 일단 벨레린이 나왔고요. 무황, 무스타피, 그리고 다비드 루이스, 사카가 나왔습니다. 윗선에는 세바요스와 그라니트 자카, 앞선에는 페페, 외질, 오바메양, 최전방에는 라카제트가 나왔죠. 이 새끼가 문제예요. 네. 라카제트가 문제가 많았죠, 사실 네. 오늘. 어찌됐건 이 자카의 짝으로 세바요스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외질이 돌아와서 그 조윌록보다는 조금 이제 낫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죠. 네네. 근데 사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이런 걸 따졌을 때. 네. 좀 진정하시죠. 네, 굉장히 네. 지금 흥분된 상태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코스 라인업에서 약간 좀 특이한 점을 하나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차전하고 왼쪽 라인 똑같았습니다. 발부에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1차전 발부에나 이제 실제로 잘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전방엔 엘 아라비, 그리고 오른쪽에 이 란젤로비치라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주로 우측 윙포워드에 뛰는 선수가 맞아요. 근데 우측 풀백까지도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공격에도 수비에도 어느 쪽에도 기용을 할 수가 있는 선수예요. 네. 근데 오늘 아스날의 이 왼쪽 측면을 보면 사카 최근에 폼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바메양이 왼쪽에 나왔죠. 가봉맨.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날의 왼쪽 공격을 조금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이 우측 윙포워드를 수비까지 같이 되는 이 란젤로비치를 꺼내든 이 올림피아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먹혔어요. 왜냐면 왼쪽 공격이 사실 그렇게까지 살아나지 못했고 이 제가 보기엔 아르테타 감독이 이 왼쪽 그러니까 올림피코스 입장에서는 오른쪽이죠. 이 오른쪽에 대한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페페 쪽으로 훨씬 공격이 진행된 빈도가 높았습니다. 네. 아스날이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일단 전반전을 좀 보면 흐름 자체는 1차전이랑 그렇게 크게 다른 거 없었어요. 올림피아코스가 조금 뒤쪽으로 더 물러나 있었다는 걸 제외하고는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흔들었는데 사실 중요한 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나폴리 바르셀로나 전반전을 보는 듯한 인상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올림피아코스가 기본적으로 내려앉으면서 라인 간격을 되게 촘촘하게 형성을 했고 네. 그리고 아스날은 최대한 좌우 측면으로 공을 벌려주면서 이 균열을 이제 깨려고 만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스날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날 경기에 올림피아코스 이 센터백 중에 그 후벤 세메두 예. 이 선수는 이제 좀 유명해서 네네. 옛날에 기행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세메두가 징계로 오늘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 선수와 짝을 이룬 게 파페 시세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파페 시세가 신장이 되게 좋아요. 193이라 이 바 선수도 192라서 트윈 타워입니다. 센터백 라인이. 근데 아스날의 측면으로 공을 전개하고 거기서 중앙으로 뭔가 연계를 통해서 이게 들어오기보다는 크로스를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스날 중앙이라고 해봤자 라카제트는 비교적 신장이 작은 스트라이커죠. 작죠. 그리고 라카제트와 더불어서 박스 안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갔던 게 외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측면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았었지만 근데 이 두 선수에게 사실 크로스를 올렸다고 이게 정확하게 전달됐다고 한들 저는 그렇게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아르테타가 문제는 이거를 연장 전반 후반까지 계속 유지를 했어요. 이 선수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러더라고. 계속 그냥 측면 돌리고 크로스, 예. 측면 돌리고 그러니까 좌우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전진하다가 결국에는 크로스. 이 전술을 이제 계속 네.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페 쪽에서의 이 전개 하나에 많았는데 저는 사실 뭐 페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빴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페페가 200억짜리예요. 올해 한정. 네. 이렇게 항상 2019년 200억이었고요. 그렇죠. 2020년도 새롭게 200억을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정도면 200억 페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페페만이 좀 공을 달고 앞쪽으로 전진하는 움직임을 가져가 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에서. 근데 일단 문제점을 좀 보면 일단 외질이 전체적으로 패스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이게 쇼패스건 롱패스건 가리지 않았어요. 오늘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베예린. 벨- 벨레린. 벨레리는 지금 페이스면 지금 정도면 사실 나일스로 바꾸는 게 나아요. 네. 최근 두세 경기에서 속도는 완전히 내려왔고 죽었어요. 속도는 네. 완전히 내려왔고 그러니까 벨레린이 수비적으로 완벽했던 선수가 아닙니다. 그거를 본인의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커버를 하고 공격 지원으로 어느 정도 보정을 했던 선수인데 속도가 죽으니까 벨레린의 장점이 많이 없어졌다. 네. 벨레린은 그 첼시전의 동점골 네. 네. 그렇죠. 그거 이후에는 지금은 좋은 폼을 보여준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상 이후로 속도 자체가 그러니까 장점이 완전히 완전히 죽어버리다 없어져 보니까 버렸어요. 이 선수가 이제 풀백으로서의 메리트가 상당히 사라졌는데 네. 그러니까 이날 이제 그러니까 아스날이 원래 같았으면 자카가 왼쪽에 치우치면서 사카는 위쪽으로 올라갔죠. 맞아요. 그리고 자카가 고정된 상태에서 빌드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자카가 받을 수 있는 압박을 덜어주는 선수가 파트너예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세바요스가 나온 거고 이 짝은 뭐 토레이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인데 이때 수비 라인은 무스타피와 루이스가 약간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보통 이제 소크라티스가 나왔다 치면 소크라티스가 약간 쓰리백스럽게 맞아요. 변형 쓰리백으로 이동을 하는데 벨레린이 나오게 되면 벨레린도 같이 전진을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사카와 벨레린이 같이 앞쪽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종윤이 형이 얘기했듯이 벨레린이 지금 속도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림피아코스가 뒷공간을 파고들면 이걸 못 따라가요. 쫓아가기를 어려워해. 그리고 상대 공격수와 1대1 경합이 붙으면 벨레린이 태클 타이밍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이 1대 그러니까 일기토라고 하죠. 일기토에서 연전 연패를 거듭했습니다. 약간 자신감 자체가 떨어진 것 같고 네. 본인의 페이스는 이거 뭐 매치핏을 이야기하기에는 뭐 선발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네. 지금 전혀 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벨레린이 전진 배치가 됐다는 건 어쨌든 같은 라인에 있는 페페와의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기대를 하는 부분이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페페의 부담을 덜어주긴커녕 페페가 수비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전진 드리블을 통해서 페페가 뭔가 만들더라도 우측면에 계속 고립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올림피아코스는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네. 거예요. 여기서 막고 그럼 뒤에 파면 되니까. 올라가자. 네. 왜냐면 어쨌든 사카와 벨레린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건 이 말인 즉슨 뒷공간이 그만큼 그렇죠. 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피아코스가 이 점을 상당히 좀 공략을 잘했었고요. 그러니까 과리디올라에게 어떤 여러 가지를 배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르테타잖아요. 영향을 받은 사람. 그렇죠. 근데 과리디올라류의 이 펩류의 이 종류의 어떤 그 변형된 포메이션을 쓰는 감독들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풀백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백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요구해요. 그 풀백이 그런 전술의 핵심이죠.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좌우의 폭을 제공하는 것도 풀백이어야 하고 중앙을 커버하는 것도 풀백이고 그래서 보통 월클급 풀백들을 쓰죠. 아니면 그들을 키워낸다거나. 네. 근데 지금 사카는 본래 자리가 아닌데 터져서 우리가 그렇죠. 오오 이러는 거지. 오늘 역주행 한번 하는 거 나 지금 네. 굉장히 지금 인상 깊게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벨레린도 그렇고 근데 왼쪽은 지금 붕괴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오른쪽 풀백은 생각해보면 없어요. 네. 수아레스를 사왔잖아. 원래 부상을 달고 있는 선수였고. 근데 수아레스는 부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지금 데려왔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벨레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른쪽 풀백 링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스날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링크라면 구단 내부에서도 벨레린에 대해서 대체해야 될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 보면 그게 좀 더 명확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아스날이 이날에서 마무리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가 제가 말한 마무리가 무슨 마무리냐면 그러니까 득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어요. 근데 올림피아코스는 어쨌든 원정이라는 부담감도 있었고 물론 이제 본인들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 건 맞았지만 뒤쪽에 내려앉으면서 카운터 어택을 노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스날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반드시 해줬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골킥이 되든 그렇죠. 코너킥이 되든 공을 어쨌든 마무리를 짓고 내려왔어야 돼요. 슈팅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슛이 블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볼 소유권을 잃어버린 경우가 그러니까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피아코스가 역습을 전개할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스날의 이 중원 공간이 뻥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이제 있었는데 이거 잘하는 팀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죠? 셰필드. 셰필드. 셰필드는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왜냐하면 사실 걔네들이 부담스러운 전술을 씁니다. 좌우 스토퍼들이 오버래핑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그래서 끝을 내고 올라가. 음. 런스트룸이든 누구든 그냥 중거리를 때리고 나간 다음에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본인들의 를 덜렁거리면서 내보내고 옷을 벗고 뭘 덤볐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야 어디 던지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왜 덜렁거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해설하면서 경기 중에도 드린 말씀이긴 한데 이 전방에서 공격수가 공을 잡았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정적입니다. 네. 오프 더블 움직임이 들었어요. 되게 부족해요. 근데 오늘따라 유독 그래 보이더라. 몸이 너무 무거워 보이더라고. 아스날 그러니까 뭐가 안 좋았나? 지난 경기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네. 에버튼전 했을 때는 나름의 가벼운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컨디션 회복이 좀 제대로 안 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아스날이 뭐를 의도했는지는 전 솔직히 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공을 투입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올림피아코스가 공을 가져가면 만약에 그게 사이드에서 잡았다 치면 일단 중앙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풀백까지 올라와서 두세 명의 선수가 지역적으로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네. 이걸 터치라인 쪽으로 몰아요. 사이드라인 쪽으로. 그러면 올림피아코스는 어쩔 수 없이 롱볼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반 초반에는 이게 어느 정도 먹혀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 갈수록 올림피아코스가 이걸 풀어나오니까 이 선수들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림피아코스 쪽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가장 중요했던 건 3선 그리고 2선 이 사이 공간이 너무 광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카는 애초에 뒤쪽으로 쳐져서 빌드업을 하는 롤을 맡았었고 세바요스가 사실 이 사이 공간을 되게 잘 그걸 메워줘야죠. 움직였어야 돼요. 근데 세바요스가 이게 안 되고 턴오버만 계속하니까 여기서부터 올림피아코스 역습이 시작되면 이걸 사실 아스날이 맞기 되게 부담스럽죠. 버겁죠. 그러니까 자카가 사실 수비력이 좋은 미드필더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마일드하게 표현하시는군요. 수비력이 사실 없죠. 없죠. 예, 그렇죠. 예. 없죠. 잡아 끄는 건 잘하죠. 네. 예. 잡아 끌고 난 뒤에 스태크라거나. 네, 제가 아무리 그렇죠. 황카라고 불러도 예전에 그 과오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선과 2선 사이의 이 공간 자체가 너무 태평양스럽다 보니까 여기서 오늘 경기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 라카제트에 대해서 키 작은 지루다.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시자면 그러니까 지루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은 피지컬과 키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버티는 힘과 연계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공을 떨궈 놓는 나머지는 좀 느리고 그렇잖아요. 그럼 키가 작은 지루다. 뭐가 있죠? 국적만 없죠. 같다. 국적만 같다. 네. 같은 프랑스다. 네. 아닌데 이럴 거면 오바메양 가운데가 좋은 선수예요. 네. 그리고 마르티넬리 들어가자마자 움직임 가져가는 거 보셨죠? 그렇죠. 그게 지금 아스날에 필요한 공격수의 움직임입니다. 네. 마르티넬리 넣고 마르티넬리도 사실 측면에 오리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네. 마르티넬리 넣고 가봉맨을 가운데 넣어야 돼요. 그리고 가봉맨이 가운데 있고 움직이는 게 있어야 외질도 살아 같이. 네. 그러니까 라카제트를 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김영란 캐스터도 이제 아스날 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오바메양이 측면에 나오지 않겠냐. 근데 솔직히 이거는 같이 공감했던 건
솔직히 오늘 경기에서는 라카제트를 빼고 왜냐면 라카제트가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긴 했는데 못했어. 최근에 계속 못했잖아요. 네. 이걸 봤을 때는 차라리 이런 경기에서 마르티넬리를 쓰고 그래. 그러면 마르티넬리가 측면 가면 이거는 가봉맨이 당연히 중앙으로 들어올 수밖에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훨씬 더 공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라카제트가 중앙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버텨주는 힘도 없고 여기서 무슨 연계 플레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경기에서 뭔가 번뜩이는 마무리를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외질의 이런 롤이나 위치도 붕 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측면으로 가게 되고 측면으로 갔는데 오늘 경기 말씀드렸죠. 패스 정확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패스 미스가 계속 나는데 주구장창 크로스만 올리니까 이게 중앙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사과의 영상을 보냈던 무스타피가 이제 중간에 빠졌죠. 네. 부상을 당하면서 햄스트링으로 햄스트링인데 무스타피가 있었다면 혹시 막지 않았을까 그 마지막 슈팅을. 그리고 무스타피는 사실 오늘 경기 잘했습니다. 네. 결정적인 태클도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 잘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잘하고 있어요. 각성했죠. 예. 네, 첼시전 이후로 좀 각성한 것 같고 어. 이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크로스 무한 반복 패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 오바메양이 중앙으로 옮기고 나서 결국엔 득점이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들어갈 때도 이거는 좀 셋복이 컸다. 아, 맞아요. 저는 이게 아스날이 완벽한 찬스를 만들었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냥 헤딩 경합 상황에서 혼전해서 공이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그 원더 발리킥이 나온 거지. 네, 그러니까 마르티넬리가 경합을 같이 해준 건 정말 좋은 좋았죠. 선택이었고 여기서 뭔가 실마리를 찾은 건 맞는데 이거는 주구장창 크로스만 올리다가 결국에 얻어 걸린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펩 경기 보시는 분들 중에 가끔 답답한 경기 나올 때 무한 컷백 하잖아요. 네. 무한 컷백. 그리고 무한 크로스도 많이 해요. 해요. 난 이거 네. 보면서 얘네들은 이게 팬 밑에서 배우더니만 답답할 때도 비슷하게 답답하구나.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가끔 맨시티 경기 볼 때 맨시티는 플랜 B가 크로스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아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맨시티 팬들이 물론 펩에 대해서 전술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아르테타랑 펩이랑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지금 근데 가끔 나는 맨시티 경기를 보면서 아니 지금 저 포워드들을 데리고 왜 크로스를 올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키 큰 공격수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오늘 아스날이 절대 제공권에 그렇게 그 장점이 있는 팀이 아닌데 계속 크로스 올리는 거 야 답답한 것도 비슷하구나. 네. 거기서 배우더니만. 그리고 뭐 이게 사실 뭐 선수 한 명의 탓을 하긴 좀 그렇지만 이 돼요. 수비는 네. 정말 최악의 수비였습니다. 소크라티스. 네. 그 마지막 실점 장면에서 보면 보통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를 놓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그 공격수가 수비수의 시야를 벗어나 뒤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을 그렇죠. 때 이 크로스가 약간 이제 얼리 크로스식으로 바깥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뒤에서 뛰어 들어와서 헤더라는 경우에 수비수들이 거의 못 막는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체크하고 미리 커트하면 그건 월컬 수비수고. 그렇죠. 근데 소크라티스는 심지어 그거를 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음. 엘아라비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그냥 무인지경으로 들어가게 놔뒀다는 건 이게 제가 그래서 현지 코멘트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어요. 예. 그때 호러블 디펜스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똑같은 생각이었고 그 실점 장면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실 가봉맨이 마지막 찬스를 놓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네. 가봉면한테 뭐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한데. 네, 저희가 사실 중계하면서 그 장면을 놓치고 한 10초 정도 그 막아 떴죠. 예. 아 그렇죠. 네. 너무 벙쪘습니다, 사실. 뭐 그래서 어찌 됐건 이 마지막 소크라티스의 이 최악의 수비를 끝으로 결국에는 아스날이 참 모르겠어요. 저는 가봉맨 골 넣고 그냥 그대로 끝날 줄 알았어요. 나도 이제 끝났구나.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막 한창 이제 진행될 때 이제 김영민 캐스터 얘기하다가 그래도 올라가긴 하네요. 이렇게 이제 딱 썼는데 그거 있고 2분 만에 네, 그렇게 실점을 하면서 아스날이 정말 오늘 되게 답답한 고구마를 먹은 경기를 좀 네. 보는 것 같았어요. 이거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챔스 가려면 아니 챔스 가려면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챔피언스리그를 입에 담는 분이 있다, 그건 아스날 팬이 아닙니다. 네. 어차피 못 가. 그냥 자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 리그에나 집중하자. 그거밖에 없어요. 괜히 유로파 갔다가 그거 말고는 그것도 그냥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자위밖에 안 된다. 이거 왜냐면 지금 어차피 챔피언스리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죠. 결국에 우승 못했을 거야. 네. 괜찮아.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 올라가다가 유로파 떨어졌을 리그에서 거야. 나중에 떨어졌을 거야. 지금 떨어지고 그냥 뭐 리그에나 집중해야지. 그거 말고는 도저히 위안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이거 지속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아르테타는
팀을 계속 다져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도 유로파도 좋은 팀들을 만납니다. 네. 그런 팀들이랑 하면서 경기를 지속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거예요. 이 정도면 뭐 물론 뭐 지나가던 팬들이 뭐 예전에 이 승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에메리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로파에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스날 팬들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죠. 왜냐면 사실 에메리는 그래도 결승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에메리가 저 뒤에서 한마디 할 거 아니야. 유로파를 개조로 봤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아, 왜 요새 또 이제 또 입 존나 털고 댕기거든. 많이 털고 있으니까. 개빡치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씨발. 리그에 집중하시죠. 네. 뭘 집중을 해. 네. 씨발. 화이팅! 네. 박종훈 화이팅! 여러분 무스타피가 마지막까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 막았을지도 몰라요. 네, 막았을지도 몰라요. 네. 최근 폼 보면. 그러니까요. 무스타피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네. 네. 무스타피한테 제가 나중에 빵이라도 하나 네. 사주겠습니다. 국밥 한 그릇 사주시죠. 네. 이따가 순댓국이랑 먹으러 갑시다. 네. 네.